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사야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 될 때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보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사게 되냐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막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럴 때 좀 많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게, 어디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부동산이 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앞으로 뭐 굉장히 뭐 주식 전망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나오게 되면 사람 마음이 공신력 있는 신문이나 기사에서,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게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게 될 때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죠. 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맞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이제 상투를 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과 우리가 한 21년 연말 정도만 봐도 이제 그때 부동산이 고점으로 많이 20년부터 실제로 2014년, 15년부터 계속 쭉 올라서 2020년 정점을 찍고 계속 2021년까지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점에서 이제 잡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구나, 굉장히 고점이었구나, 좀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나 이런 거에서도 부동산이 뭐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신문을 펼쳐보면 뭐 계속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가 타이밍상 굉장히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 매수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항상 이제 뭐 내리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위기 직후, 그 다음에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직후에 이제 기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예를 들면 뭐 IMF 직후라든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뭐 이후라든가, 그 다음에 또 2014년도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집값을 안 살 때 2014년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 연말이었나요? 재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많이 주식이래,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잡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초가 바닥이니까, 부동산은 바닥이니까 그때 잡으셔도 괜찮다. 그때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둔촌주공 관련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뭐 잡아도 된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잡아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때 그 바닥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질 때, 혹은 위기 다음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나만 이제 투자를 이제 그런 시기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또 뉴스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선택하는 게 맞나? 이게 이제 경험이 없으시거나 초보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기사에서는 사지 말라고 하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 근데 오히려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가들 기사의 말보다는 이제 내 판단, 그러니까 남들이 사지 않을 때 항상 위기가 기회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2014년도, 15년도도 뭐 그때 뭐 집 사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랬고, IMF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위기가 기회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가 기회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부동산이 사는 게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나 모든 전문가들, 혹은 모든 매체에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혹은 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럴 때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이제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슈가 있는 부동산들은 사야 될 타이밍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덜 저평가 구간이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 아파트도 눈여겨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발표된 5호선 연장이 있는 김포라든가 그 다음에 GTS 호재가 있는 여러 지역들, 특히 평택, 지제, 용인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들을 좀 더 눈여겨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서울 가격이 좀 오히려 좀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좀 다시 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도 오히려 제가 언급한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좀 올랐거든요. 좀 오르고 서울보다도 또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상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면 호재가 이제 있을 지역들, 호재가 나올 지역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올 지역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들. 왜냐면 재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바닥을 치고 서울이 많이 튀어 올랐는데 수도권 아파트들은 많이 안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GTS라든가 그다음에 5호선 연장이 이제 올 총선쯤 해서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덜 올랐던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수도권 아파트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좀 오를 여지도 있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옥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7호선 연장, GTS도 물론 호재가 있지만 7호선 연장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또 오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좀 이제 서울보다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더 높은 거예요. 높았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호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호재가 또 발표가 있고 착공이 있고 완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는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호재가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매도 타이밍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요 멘트 하나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 직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암울할 때 오히려 좀 용기를 한번 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요게 굉장히 이제 키포인트, 투자자에 있어서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굉장히 호황일 때는 오히려 조용히 빠져나와야 할 때다. 21년 연말 요때 조용히 빠져나와야 할 때다. 이런 타이밍. 그 다음에 또 매도 타이밍 중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운 얘기지만 비과세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한번 나올 타이밍이다. 예, 이것도 하나 더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비과세,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이내만 팔아야 되는데 요 3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일반 세율이면 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일 때 한번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매도 타이밍인 거고요. 자, 매수 타이밍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기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 지역이 앞으로 나올 지역들,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들은 혹은 그런 지역들 중에 저평가된 지역들은 충분히 시기에 상관없이 사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매수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매도할 타이밍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이게 반반이지 않습니까? 뭐 오른다 떨어진다. 예,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적합한데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요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요. 어떤 물건을 살 거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되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부동산을 살 타이밍은 맞다. 예. 살 타이밍은 맞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평가된 부동산을, 호재가 있고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는 타이밍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다 올라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잘 찾기 나름이고 호재가 있고 저평가된 부동산도 분명히 이제 큰 흐름과 상관없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찾으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항상 보면 분할 매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전 재산은 올인 대출 끌어서 하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하기에는 돈이 묶이거나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요거를 쪼개서 좀 나눠서 사고, 시기적으로도 나눠 사고, 분산 투자, 어떤 지역은 뭐 용인에 사고, 어떤 지역은 뭐 평택에 사고, 어떤 지역은 뭐 김포 사고, 이렇게 좀 분산 투자해서 혹은 시점을 좀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게 했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면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이 자금을 좀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좀 올라서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좋아져서 이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 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 결정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